남편이 죽은 지 1년 됐다. 딱 1년. 그날 그의 서랍에서 찢어진 유언장이 나왔다. 서랍 정리를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오만이었다. 그 순간 바로 알았다. 아, 이거 문제 생기겠구나. 내 전 재산은 친구 중호에게 남긴다. 아내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현기증이 일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건 내용이 아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남자, 남편의 중마고이자 지난 1년 동안 내 곁을 지켰던 친구, 중호. 그가 내 어깨 너머로 그 종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웃었다. 아주 비릿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그는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너무나도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이건 제 거네요. 그 순간 뼈저리게 알았다. 슬픔은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탐욕은 단 1초면 충분하다는 걸. 내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친절했고 조용했으며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피하려는 사람이었다. 누군가와 싸우느니 차라리 자기가 손해보고 마는 그런 사람,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겐 아이는 없었지만 시간은 있었다. 큰 스캔들도 극적인 사건도 없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었다. 지금 와서 보니 그건 회피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모든 일은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은 차분했고 주변의 위로도 충분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었다. 상속은 법에 따라 나는 배우자로서 재산 대부분을, 시어머니는 일부분을 상속받았다. 나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남편의 장례식장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중호는 상주인 나보다 더 서럽게 울었다.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영정사진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런 친구가 있다니 고인은 헛살지 않았네. 장례가 끝나고도 그는 변함없었다. 재수 씨 혼자서 힘들어서 어떡해요. 형목까지 제가 다 챙길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했다.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남편이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복귀해보니 그 모든 건 연기였다. 그는 슬퍼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남편이 어딘가에 숨겨뒀을지 모르는 자신에게 유리한 한 방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 한 방은 내가 남편의 일주기 날, 미뤄왔던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날에 찾은 듯하다. 중호는 굳이 자기가 돕겠다고 따라 나섰다. 형 물건 정리하는 거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 말이 그때는 의리로 들렸다. 서재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열었고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자필로 쓰인 종이 유언장이었다. 그런데 가운데가 찢어진 유언장. 내 전 재산은 친구 중호에게 남긴다. 아내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는 배신감.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있는데 옆에서 중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 줘봐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나는 물었다. 중호 씨, 이게 말이 돼요? 그이가 정말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다. 말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 여기 써 있네요. 내 재산은 친구 중호에게 준다라. 이건 나잖아요. 이제 내 거네. 이 집도? 내가 진심이냐고 묻자 중호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했다. 이건 명백한 유언이고 남편의 뜻이라는 것이다. 종이야 오래돼서 찢어질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글씨야. 형 필적 맞잖아요. 도장도 찍혀있고 이건 형의 뜻이야. 재수 씨가 형의 마지막 뜻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건 1년 동안 나를 위로해 주던 가족 같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채권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였다.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내 앞에서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쳤다.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유언장 찾았다고요.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중호는 정말로 소송을 걸었다. 청구 취지는 간단했다. 유언장에 적힌 대로 모든 재산을 내놓아라. 법정에서 마주한 그는 더욱 뻔뻔했다. 그는 판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인은 생전에 아내와의 불화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늘 말했죠.
내 재산은 정말 나를 이해해준 너에게 주고 싶다고. 저 찢어진 종이는 아내가 발견하고 훼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혔다. 남편과 나는 아이가 없었을 뿐 누구보다 평온한 부부였다. 그런데 그는 돈을 위해 우리 부부를 원수지간으로 조작하고 나를 유언장을 훼손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사모님, 상속 소송하다 보면 형제끼리 칼부림도 납니다. 돈 앞에서는 친구고 가족이고 없습니다. 저게 진짜 모습입니다.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돈도 아니고 중호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었다. 오직 이것이었다. 왜 남편은 유언장을 찢어놓고도 버리지는 않았을까? 남편은 대체 왜 이 유언장을 찢어놓고도 버리지는 않았을까? 남편의 마음을 상상해봤다. 아마 우리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어느 날 밤이었겠지. 절친한 친구 중호를 만났을 것이다. 술을 마셨을 것이고 말을 쏟아냈을 것이다. 나는 그 유언장이 그 순간에 쓰였다고 생각한다. 다 필요 없어. 중호 놈한테나 줘버릴 거야 하면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술이 깨고 이성을 되찾았겠지. 자기가 쓴 글을 보고 내가 미쳤지 했을 거다. 그래서 찢었을 것이다.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런데 왜 버리지는 않았을까? 아마 남편 특유의 그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을 거다. 완전히 버리기엔 왠지 찜찜하고 남겨두자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찢어진 채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그 게으른 망설임이 남겨진 나에게는 재앙이 되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선고 기일이 다가왔다. 중호는 끝까지 자신만만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하니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 판사가 들어왔고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고개를 들어 중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중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판사는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찢어진 채 서랍 속에 방치된 종이, 법원은 이것을 고인의 마지막 의지로 보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고의로 이를 찢거나 훼손한 행위는 민법상 유언의 철회로 간주합니다. 즉,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유언이 아닙니다. 그저 고인이 남긴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일 뿐입니다. 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판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용은 진짜잖아요. 재수 씨가 찢은 거라니까요. 그는 끝까지 악을 썼지만 이미 판결봉은 내려쳐진 뒤였다. 모든 소송 비용은 패소한 중호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는 재산은커녕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폭탄만 떠안게 되었다. 법정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내 손을 잡으며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말하던 그 든든한 등은 없었다.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친구도 돈도 명예도 다 잃어버린 초라한 늙은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서재에 앉았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꼬박 1년이 걸렸다. 그저 긴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씁쓸함 뿐이었다. 찢어진 유언장, 그건 남편의 진심도 아니었고 친구를 향한 선물도 아니었다. 그건 그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쓰레기였다. 나는 이 지독한 경험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하나 얻었다.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은 관계나 재산은 결국 남은 사람들이 피를 보며 정리하게 된다. 혹시 당신의 서랍 속에도 마음 속에도 찢어진 채 방치된 무언가가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확실하게 버리거나 제대로 다시 써보는 건 어떨까? 어설픈 마침표는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기니까.